여러분 안녕하세요.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 3번 문제 광고 디자인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작업 방법을 살펴보면 3번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하고 화면에 적용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반복되는 요소들이 이제 심볼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3개, 총 3개가 제시가 되는데 그중 2개는 인벨롭 디스톨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와 이펙트가 적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블렌드를 적용해서 화면에 배경 오브젝트와 어우러지게 작업하는 방법과 배경 부분에는 그라디언트 메쉬가 적용이 되죠. 그 요소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 New를 클릭합니다. 단축키는 Ctrl N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는요. 10297mm를 지정해서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당연히 어드밴스드 확장된 상태에서 컬러 모드는 CMYK인지를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OK를 눌러 작업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Ctrl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수직과 수평의 안내선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의 안내선은요. 시험장에 가면 출력된 시험지를 받으실 거예요.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주요 위치에 여러분이 수평과 수직선에 줄을 그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위치에 맞게 레이아웃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죠. 저장은 답안이 전송될 기본 경로 시험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켜지지 않을 때, 경로 지켜지지 않고 파일 이름 맞지 않을 때는 답안 전송이 감독관 PC로 가지 않습니다. 고로 꼭 그 위치를 지정해서 작업을 하실 텐데 연습하실 때도 내 PC 문서 GTQ 폴더를 만들어서 이 문서 안에 저장을 하십시오. 저장 규칙에 따라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 버전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먼저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3번 문제에서는 그레디언트 메쉬를 활용해서 배경을 제작을 합니다. 자,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의 왼쪽 상단 이 부분이 원점이 됩니다. 좌표가 0과 0이죠. 이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려지는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가 이 원점에 맞춰집니다. 10200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여기에 대표 컬러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시험지 지시사항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색상 지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메쉬 툴을 찾아야죠. 자, 툴 패널에 메쉬 툴 클릭합니다. 자, 메쉬 툴은요,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은 그 위치에 크로스가 되는 점이 생깁니다. 그 점마다 여러분이 색상을 따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출력 형태 최대한 참조하셔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제대로 맞지 않았을 땐 컨트롤 G 해서 언두해서 명령 취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이 위치에 색상을 따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색상을 바꿔 넣어줄 이 크로스된 지점에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본 색깔을 일단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컬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본 색상 이렇게 지정하신 후에 자, 여기에서 이제 제시된 다른 컬러를 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Y20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클릭하다가 점이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메쉬 Alt 눌러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 Alt 눌러서 이 메쉬 포인트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메쉬 포인트를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듯하게 이동하는 경우에 방향키 사용하시거나 Shift 누르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3개 점도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오브젝트는 만들어졌고요.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 원본에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구름 형태의 오브젝트가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곡선형의 모양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원을 여러 개 겹쳐서 그린 후에 이 아웃라인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 부분은 펜툴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합칠 수 있게끔 닫힌 패스를 그려서 배치한 후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크기가 다른 정원과 타원을 이제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점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지정이 되니까 컨트롤 누르고 외부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원형을 그리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요, 이 바운딩 박스 활용하셔서요, 크기라든가 위치 다시 지정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 겉으로 드러나는 윤곽선을 잘 보시면서 연결해서 원을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웃라인을 생각하시면서 크기가 다른 원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툴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에 닫힌 패스로 합칠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작업 도큐멘트보다 벗어나게, 충분히 밖으로 벗어날 수 있게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자,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을 합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윤곽선을 생각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경기장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선 사각형과 타원 형태를 결합해서 패스파인더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렉탱글 툴을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고요. 제시된 크기대로 입력을 하고 화면상에 배치를 해 주십시오. 색상은 구별되는 컬러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고해서 배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타원 형태를 그려서 화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제시된
치수대로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색상을 서로 구별할 수 있게끔 필 컬러는 넌을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활용을 할 텐데요. 자,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이렇게 꺼내서 도큐멘트 상에 배치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도를 지정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조금 큰 사이즈의 원을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겨질 오브젝트의 윤곽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할게요. 마이너스 6도. 네. 자, 물론 여러분이 바운딩 박스에 잠시만요. 바운딩 박스에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배치를 맞춰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정확하게 회전각을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회전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서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바운딩 박스에 모서리 밖을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형태에 맞게 회전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해주십시오. 자, 이제 오브젝트를 정리하겠습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트로컬러만 있는 타원 형태가 면을 분리하는 칼선 역할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요, 이렇게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불필요한 오브젝트, 아이솔레이션 모드. 자, 더블 클릭하면 격리 모드인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이 돼서 나머지 오브젝트에 방해 없이 현재 오브젝트만 선택과 편집이 용이하다, 편리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단과 하단부의 오브젝트는 제시된 색상을 입력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왼쪽 하단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 조명탑 형태를 그릴 거예요. 사각형과 원형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일단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널도 꺼내 놓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40, 하이트는 24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확대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안쪽에 작업 도큐멘트에 엘립스 툴을 클릭해서 4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할 겁니다.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다단 복제가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네, 다단 복제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선택을 하고요.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고 선택된 원을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이때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가 표시가 돼서 이렇게 마젠타 색의 선이 보이기는 하지만 쉬프트를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손 먼저 떼주시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줍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는 개수만큼 등 간격으로 복사를 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DD 예,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원이 그려지도록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원을 이렇게 배치했는데 사각형하고 이렇게 간격이 배치했을 때 간격이 좀 맞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또 이 방법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원을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정원을 다 같이 선택을 하고요. 자, 얼라인에 보면은요, 얼라인은 간격을 맞춰주는 기능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모 옵션스를 클릭해서 여기에 보시면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3개 이상의 오브젝트에서 간격을 지정할 때 써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요, 어때요? 선택된 오브젝트 간에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얼라인 줄 맞춰주고 배분해주는 역할까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 관계를 맞춰줬고요. 자, 아래쪽으로도 어때요? 다단복제로 해서 배치를 해야겠죠. 자, Alt와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Ctrl D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하단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과 동일한 색깔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또는 길이를 조정을 하셔서요. 출력되는 부분이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단부에 고정점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수월하시겠죠. 네, 물론 Shift 누르면서 클릭해서 다중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 툴 활용해서 선택된 패스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부분만 확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된 패스의 일부를 이렇게 변형을 통해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단부에 이 부분도 조금 좁혀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완료가 되면 ESC 또는 바깥쪽 더블 클릭하셔서 자,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만 한꺼번에 이제 선택을 해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축소해서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된 오브젝트를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한꺼번에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유니폼 75%를 설정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요.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도 마저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요. 펜 툴을 사용해서 닫힌 패스를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이 되게끔 여러분 펜 툴 이용해서 충분히 그리실 수 있죠. 자, 이 오브젝트는 우리 교재 참조해서 여러분이 그리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툴로 닫힌 패스를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도 축소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볼 텐데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7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형태 그대로 배치가 돼서 이렇게 원근감이 약간은 주어지는 상태에서는 좀 어긋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주 쓰이는 툴은 아니지만 결정적일 때 또 한 몫을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쉬어 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울이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이 쉬어 툴에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앵글은 마이너스 21을 자, 미리 보기가 되니까요. 이렇게 배치해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엑시스 축을
버티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하단부에 잔디가 배치되어 있는 이 배경 오브젝트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작업 도큐멘트 밖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려주시는 게 나중에 이 경계선 부분이 어긋나 보이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주 커다란 원을 그려줄 텐데요. 타원을 393에 214mm를 입력을 하시고요. 자, 화면 하단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배율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형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려줄 텐데요. 이 사각형은요, 겹치는 부분, 타원과 겹치는 부분을 남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별하기 위한 색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겹치는 부분을 남겨주는 패스파인더의 인터섹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정리가 되겠죠. 네, 여기에 이제 색상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집어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사이사이에 어때요? 면이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 세그먼트로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사선을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길이가 다른, 그리고 경사도가 다른 사선을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을 그리시고요. 네. 자, 안내선 참조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신 후에 자, 3개의 사선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뒤집어서 복사를 해보죠. 리플렉트 툴로 뒤집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눌러서 중앙의 축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버티컬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게 완전 대칭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전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3도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제 레이아웃 보시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이 그려졌으면 목적이 무엇이었죠? 네. 자, 하단부의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걸러서 하나 걸러 하나씩 선택해서 3개의 오브젝트에 그레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죠. 네. 자, 그래서 디바이드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더블 클릭. 선택 도구로 디바이드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레디언트 패널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적용할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클릭해서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흑백일 때는 K 값만 나옵니다. 옵션을 눌러서 CMYK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시된 색상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CMYK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색상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각각 이렇게 리니어 그라디언트가 0도로 이렇게 각각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각각 3개의 오브젝트에 각각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그레디언트 분포라든가 방향을 조정할 때 이 그레디언트 툴을 사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하단부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왼쪽 컬러 스탑은 하단에 배치가 되고 오른쪽 컬러 스탑은 상단에 배치가 됩니다. 물론 이 앵글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의 그레디언트를 한 번에 적용을 방향성을 이렇게 조정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그레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할 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드래그 하는 동안에 이렇게 경사도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반듯하게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선을 이렇게 직접 이동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는 적용을 했고요. 자, 이제 여기 위에 배치될 오브젝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구장의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어 볼 텐데요. 타원형을 그려서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129에 70mm를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타원을 보시면은요, 가장자리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 동그란 모양의 마우스로 오버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마치 팩민 같죠? 네. 이렇게 파이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를 보시면은요, 자, 이 엘립스 타원의 트랜스폼이 나옵니다. XY 좌표가 나오고요. WH 해서 방금 입력했던 수치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서 회전이라든가 뒤집기, 리플렉트도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것은 이 모 옵션스를 클릭하게 되면 하단부에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여기에서 파이 형태의 시작과 끝 지점에 각도를 입력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20과 163을 입력을 해서 이런 형태가 되게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 옵션들을 활용하시면 오브젝트 형태를 쉽게 또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중앙 부분에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 만들 텐데요. 여기는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해 주시고요. 43mm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아, 이거는 엘립스 툴이네요. 네, 다시 렉탱글 툴로 43mm의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45도를 입력해서 마름모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변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단순히 회전만 한 상태에 마름모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자, 원근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넌 유니폼 상태에서 허리젠탈은 100%를 버티칼만 40%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줄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얼라인에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줄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도 좀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정리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폰트를 이용해서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를 빼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엘립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하단부에 타원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입력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가 다른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할게요. 네. 자, 여기도 배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색깔은 같지만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자, 이 오브젝트들을 가운데 정렬을 맞춰 주신 후에는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하시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겠죠. 네. 자, 이제 블렌드를 적용을 할 겁니다. 3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블렌딩을 시킵니다. 블렌드의 단계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15단계를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우선 펜 툴을 이용해서요,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지정된 색상과 두께 스트로크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면 배율을 줄여서 이렇게 전체가 보게 해주시고요. 펜 툴을 이용해서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는 동안에 핸들이 보이시죠? 자, 핸들은요, 여러분이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시면서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실 때는요, 컨트롤을 누르고 자,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야 열린 패스가 완료가 돼서 새롭게 열린 패스를 또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열린 패스 그리실 때는 이 규칙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곡선 패스를 그려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메뉴를 누르시고요. 블렌드에 메이크를 지정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매끈하게 마치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제시된 스텝은 15개입니다. 자, 블렌드 단계는요,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블렌드 옵션 대화 상자가 빠르게 뜹니다. 자, 스페이싱 중간을 채우는 게 지금 스무스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마치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것처럼 보이시죠? 자, 이것을 스텝으로 바꿔 주셔야지만 여러분이 15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OK를 눌러서 자, 블렌드에 대한 설정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심볼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등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고 계신 것과 같은 심볼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등록을 할 텐데요. 보시면은요,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복제한 다음에 변형하고 색깔을 좀 달리해서 배치를 해놓고 있죠.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20에 38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심볼로 등록할 오브젝트는요, 이렇게 작업 도큐멘트 바깥쪽에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등록 후에는 이 오브젝트는 삭제가 될 겁니다. 일부 3번 문제에서는 이 오브젝트를 그대로 활용해서 메인이 되는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거나 또는 서브 오브젝트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3번 문제, 지금 적용하고 있는 3번 문제에서는 심볼로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서 색상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단부의 모양을 바꿔 볼 건데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상태로 20%를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부분이 부드럽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모퉁이 위젯이라고 하는 코너 위젯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상단에
컨트롤 패널에도 코너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2mm를 입력해서 하단부를 둥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오브젝트를 제작을 해보죠. 자, 보시면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 형태의 일부를 활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26에 14mm를 입력하여 그리고요. 스트로크 컬러만 여기에서는 적용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 형태를요, 열린 패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중앙을 맞춰 줄게요. 중앙에 정렬 2개 이상의 정렬을 할 때는 선택하시고 온라인에서 정렬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타원의 상단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열린 패스 상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열린 패스 상태가 됐을 때, 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다단 복제를 해가지고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열린 패스를요,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이 중간 단계를 저희가 블렌드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간 단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게 바로 블렌드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블렌드 도구 잘 활용하시면 작업할 때 빠르고 정확한 작업들 가능하십니다. 네, 자, 이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60%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서 축소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무브 대화 상자를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0에 25를 입력해서 OK를 눌러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2개 열린 패스를 한 번에 선택을 해 주십시오. 쉬프트 누르셔도 되고요. 자, 둘 사이의 점진적인 변화 값을 블렌드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2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메이크를 지정을 합니다. 자, 원하는 개수만큼 중간 단계를 조정할 땐 블렌드 옵션에서 스텝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스텝은요, 4단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하는 오브젝트로 바꿔줄 때는요, 반드시 블렌드의 익스펜드로 이렇게 확장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디바이드라는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신 후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눌러줍니다. 이때 색상이 구별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스트로크 컬러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계 부분이 구별이 안 될 땐 스트로크를 넣어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교재 참조하셔서요, 부분별로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선택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윗부분에 해당되는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20에 6mm를 입력해서 그리고요. 이렇게 상단에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리본 모양처럼 보여지게끔 오브젝트를 그릴 텐데요. 여기 이제 브러쉬를 적용하고 확장해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을 이용해서요, 열린 패스를 그려 주시면 됩니다. 펜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이곳에 패스를 그려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리되 서로 이렇게 교차 지점이 중간에 생기도록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브러쉬 적용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패널을 찾으시고요. 자,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불려진 브러쉬 외에 외부 브러쉬, 라이브러리 안에서 불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티스틱 캘리그래픽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 브러쉬가 불러집니다. 자, 여기 추가 브러쉬에서요, 자, 이렇게 브러쉬 위에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은 브러쉬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opt.플랫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제시된 브러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리스트 뷰를 클릭해서 브러쉬의 이름을 빠르게 파악을 하면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썸네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의 기본 형태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마우스 오버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요. 굵기가 좀 가늘게 보이죠? 네. 자, 여기에서 브러쉬의 두께는요 1.5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굵어진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신 후에요. 자, 꼬여져 있는 모양대로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브러쉬 속성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시고요. 자, 이렇게 축소를 합니다. 자, 오브젝트를 눌러서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러쉬 속성에서 이게 이제 면의 속성으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요.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바뀔 부분에 해당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그런데 자, 더블 클릭을 해도 이렇게 어때요? 따로따로 선택할 수가 없죠. 그죠? 컨트롤 Y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윤곽이 서로 잘려지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파인더를 쓸 겁니다. 자,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패스파인더가 보이지 않죠, 지금은. 자, 이럴 때는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쉬프트 컨트롤 펑션키 9번을 눌러서 이렇게 꺼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디바이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바꿔줄 부분만 따로 선택을 해서 네,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D지만 입체적인 느낌으로 보여질 겁니다. 음영이 보여지기 때문에요. 네. 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오른쪽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교재 참고해서 오른쪽 마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바이드 된 부분들을 교재 내용 참조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완성 형태 참고해서 화면과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도요, 브러쉬 오픈 패스, 열린 패스 그려서 브러쉬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사각형을 그리고 색깔을 지정을 한 다음에 회전해서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G를 눌러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에 이렇게 왼쪽에 하나의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자,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색깔만 부분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120%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확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로테이트 툴로 40도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색상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바꿔야 할 색깔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색깔들만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이 어떻게 분리해서 패스파인더 단계를 몇 단계를 거쳤냐에 따라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심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볼 패널을 찾으시고요. 새 심볼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 하단에 뉴 심볼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심볼 옵션이 뜨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익스포트 타입은요, 뭐 그래픽으로 하든 무비 클립으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단부 정보에 보시면은요, 외부로 이 데이터를 불러갔을 때 그곳에서 사용 여부에 따라서 이게 무비 클립이냐 뭐 그래픽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재 내용대로 따르자면 이제 그래픽으로 기본형으로 놔두고 진행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심볼의 이름은 시험지에서 제시한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볼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면 심볼 패널에 새로 등록된 심볼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이제 심볼을 화면상에 표현을 할 텐데요. 심볼은요, 개수만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도구들도 선택하기 쉽게 화면상으로 끌어내보죠. 자, 심볼, 등록된 심볼 선택해 주시고요. 필요한 개수만큼만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화면상에 클릭해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불필요하게 많이 뿌려졌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명령 취소라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요, Alt를 눌러주게 되면 이 심볼에 관련된 도구들은 반대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뿌려주는 거 반대, 없애주는 거죠. 네, 그래서 잘못 뿌려졌을 때는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개수를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자, 필요 이상으로 뿌려주게 되면 작업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완성 형태를 참조를 하셔서요. 위치라든가 회전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심볼이라고 하는 심볼 세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각각 이동을 하거나 이 용도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이 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최대한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구를 선택을 해보시면요. 네. 크기 조절을 할 때는요. 자, 심볼 사이즈 툴을 선택하면 이렇게 크기 조절이 되고요. 반대의 경우는 무슨 키 눌러주면 된다고 했습니까? Alt. 네.
Alt를 눌러서 지금 심볼 세트 안에 뿌려져 있는 이 도큐멘트 상의 모양들은요, 예, 심볼의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보시면서 크기를 조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 사이저 툴을 이용해서 키울 때는 그냥 눌러주시고 줄일 때는 Alt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너 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가 고르게 이렇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이제 변화값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크리너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요, 어때요? 물탄 듯이 투명도가, 불투명도가 이렇게 조정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도로 쓰시는 거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깔이 달라져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색조를 바꿔주는데요. 이때 쓰는 게 바로 이 심볼 스테이너 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거는 색깔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력 형태 보시면서 이 출력 형태랑 가장 비슷한 색깔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스와치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필 컬러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색상을 클릭하시고요. 뿌려져 있는 심볼에서 색깔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인스턴스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염색이 되듯이 입혀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Alt 눌러서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요, 반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대로 Alt를 눌러서 적용을 해 보시면요, 예, 원래 색깔로 이제 바뀝니다. 주황색 계열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뿌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염색이 되듯이 입혀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Alt를 누르고 클릭했더니 어때요? 다시 원본에 가깝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클릭 횟수에 따라서 이 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크기 회전 그리고 불투명도 각각 지정을 해주시고요. 색조까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야구 선수 캐릭터를 만들 텐데요. 먼저 얼굴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굴형에 맞게 원을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41에 38mm를 입력하고 지정된 색상으로 얼굴 오브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네, 이제 눈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죠? 네. 자, 역시 엘립스 툴로 쉬프트를 누른 채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필 컬러를 흰색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 검정이죠. 네, 그리고 다시 크기가 다른 크기가 더 작은 정원을 그려서 이번에는 흰색을 넣어줍니다. 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 상태에서 Al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주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얼굴 부분을 만들어 줬고요. 자, 이제 펜툴을 사용해서 입모양과 머리카락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펜툴을 사용할 때는 차점은 항상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업 과정에서 여러분 컨트롤 눌러주시게 되면 패스 작업하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쪽 핸들을 삭제해 줄 때는 드래그했던 고정점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리시면 패스를 컨트롤 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정된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머리카락 부분은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헬멧에 의해서 일부가 가려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윤곽선이 아웃라인이 나와 있는 이 부분만 확실하게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직선이나 곡선을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펜 툴을 연습하시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고요. 헬멧으로 가려질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겹쳐지도록 그리겠습니다.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필 컬러. 자, 이제 이 헬멧 부분을 그릴 거예요. 이 부분은요, 큰 틀은 이렇게 보시면 라운디드 렉탱글 툴,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사용을 할 겁니다. 물론 사각형으로 그린 다음에 모퉁이 위젯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겹쳐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 컬러는 넌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40도를 회전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제 이동할 때는 키보드에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겠고요. 이때 이제 쉬프트를 같이 눌러주게 되면 누르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10배수 정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해줄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사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하시죠. 네.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해주죠. 자, 디바이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시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제 챙 부분을 만들 거예요. 네. 엘립스 툴로 자, ESC 눌러서 원래 모드로 변환을 해주시고요. 네. 31에 13mm를 입력해서 타운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회전을 해줍니다. 배치를 맞춰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하나로 합쳐주시면 되겠죠.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점점 다듬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티스를 입력해서 그려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 서로 배치 관계를 맞춰 주실 때는 필 컬러는 넌으로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뚫은 후에 배치를 맞춰 주시면 훨씬 수월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남겨진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서 이렇게 얼굴 부분이 완료가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과정에서 이렇게 배치가 맞지 않은 오브젝트들은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가려지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헬멧의 오른쪽 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해서 변형을 해줍니다. 출력 상태 참조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후에 다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디바이드를 해주겠습니다. 디바이드와 유나이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오브젝트 형태를 남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오브젝트는 유나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 툴로 닫힌 패스를 그려서 음영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상단 음영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나머지 두 개의 오브젝트도 우리 교재에 참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 오브젝트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음영 부분을 그리면 되겠고요. 오른쪽 상단에 하이라이트도 교재 참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 하단부에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네. 타운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 바운딩 박스에 모서리 밖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눌러주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는 선택 상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활용해서 크기, 위치, 회전값 조정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Alt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드래그 할 때 이렇게 복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역시 음영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컨트롤 눌러서 같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과 Shift 동시에 누르시면 같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를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영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 해당되는 컬러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돼야 되겠네요. 네. 자,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유니폼 형태의 닫힌 패스를 두 개 그리겠습니다. 일단 상의 하의 부분에 해당되는 닫힌 패스를 그려주시는데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펜 툴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참조해서 그리시는데 어레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뒤로 보내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친 부분 충분히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단부에 오브젝트 색상 달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린 패스로 두 개 연달아서 하단부에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또한 디바이드 사용하실 텐데요. 이때 열린 패스를 연속해서 그리실 땐 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이렇게 패스를 한번 끊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음 패스를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
연달아서 열린 패스를 여러 개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택한 다음에 디바이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면이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윤곽선을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면을 분리해서 별도의 칼날을 넣어 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닫힌 패스 위에 열린 패스가 이렇게 칼선처럼 지나가도록 그려주신 후에 그 다음에 디바이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오브젝트의 색상은 지정된 컬러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신발 부분도 역시 닫힌 패스로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유니폼의 빨간색 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죠. 네. 이것 또한 3개의 열린 패스를 그린 다음에 컨트롤 Y에서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면으로 처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선의 속성을 면으로 확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펜 툴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뒤로 들어갈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6포인트를 유지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별도의 열린 패스를 또 그려야 되겠죠. 자, 이때 컨트롤 누르시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현재 패스 상태를 완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패스를 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누르고 클릭. 자, 이때도 조금 충분하게 그려줄까요? 네. 자, 마지막 패스를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죠. 첫 점은 클릭이고요. 그 다음에 곡선을 그리실 때는 드래그를 통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패스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의 패스를 선택 도구로 쉬프트를 누른 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패스를요, 우리는 면으로 만들 거예요. 패스, 오브젝트 패스 클릭하시고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으로 선의 속성이 면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펜 툴을 사용하셔도 되겠고 또는 라인 세그먼트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또한 스트로크를 활용하는데 10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예요. 두께는 10포인트. 네. 자, 그리고 여기도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선이 면으로 확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디바이드로 그룹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 언그룹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 오브젝트 앞쪽에 배치될 오브젝트들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레인지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이 경계선 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최종 형태에 맞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팔 부분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 위쪽에 배치된 팔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넣어 주신 후에 자, 상단부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해당되는 고정점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모퉁이 위젯이 나옵니다. 모퉁이 위젯을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퉁이를 둥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팔의 형태를 만드셔야겠죠. 네, 이 부분은요. 닫힌 패스, 펜 툴로 닫힌 패스를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유나이트로 합쳐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분의 영역 교재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는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배치 관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해당되는 팔 부분 만들기 위해서 이 어깨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해당되는 색깔을 넣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팔에 해당되는 부분도 동그라미 원형과 그 다음에 펜툴을 사용해서 그려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면 또 뒤로 보내기를 한번 해주실 거고요. 자, 같이 뒤로 갈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뒤로 보내기 여러 번 해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또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단축키는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는 맨 뒤로 보내기입니다. 자, 반대는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맨 뒤로 갈 오브젝트들을 또 선택을 해가지고, 예, 여기에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선택해서 여러분 드래그할 오브젝트가 더 용이한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이렇게 출력 형태에 참조한 어레인지를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선택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동을 좀 해서 위나 아래 또는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앞이나 뒤로 보내는 그 순서 정하는 작업들도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야구 배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야구 배트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배치를 할 텐데요. 우선 사각형을 그려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스와 하이트 수치를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단부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고 하단부는 어때요? 여기가 좀 좁아져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위젯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둥근 형태가 되겠죠. 자,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이번에 줄여줄 거예요. 패스를 부분적으로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줄여주시게 되면 이제 큰 형태는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도요, 사각형을 그려서 합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모퉁이 위젯은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모퉁이 안쪽에 보입니다. 자, 특별히 해당 부분이 그 특정한 점이 선택되지 않았을 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모두에 이렇게 균일하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시고 겹쳐 놓은 후에 자, 중앙에 배치를 해 주십시오. 얼라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라인을 사용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색깔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이 분리되는 부분을 정교하게 넣어 주실 때는 디바이드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두 개의 수평선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선을 그리실 때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오브젝트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먼저 합쳐 주도록 할게요. 자,
자, 색상이 동일한 부분을 먼저 합쳐줄 거고요. 두 개의 수평선과 함께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무엇으로요? 셀렉션 툴.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면 영문 입력 모드일 때 키보드에 V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정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나 셀렉션 툴로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원래 모드로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회전을 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대화 상자를 띄운 상태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제 배치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어레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앞쪽에 나올 오브젝트든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보낼 오브젝트들을 또 선택을 해주죠. 자, 여기서는 팔 부분과 뒤에 배치된 팔 부분과 어깨 부분 배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겹쳐 있는 순서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중 선택해서 이렇게 어레인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죠? 네,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야구 글러브 오브젝트 만들어 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를 만들 텐데요. 우선 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와 하이트 수치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배치 관계를 보기 위해서 필 컬러는 넌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하단부에 해당되는 형태를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이 타원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불필요한 오브젝트 상단 부분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충분히 겹치도록 드래그를 해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단부 오브젝트만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모양을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여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요. 다시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스와 하이트 수치를 넣어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겹친 부분을 두 개의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시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들 배치하시고 패스파인더 활용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남기거나 하는 과정들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응용력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손 형태, 손가락 형태 있죠?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수치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둥근 형태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실 거냐면요. 인벨롭 디스톨트 사용할 거예요. 오브젝트의 인벨롭 디스톨트의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자, 글자 변형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오브젝트, 글자 모두 다 변형이 가능하고요. 자, 인벨롭 디스톨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변형 형태를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크일 때 우리는 허리젠탈이 아니라 버티컬을 클릭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밴드에서 휘어지는 정도 값을 조정을 하시는데요. 프리뷰,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를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0%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치를 해서 형태를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회전을 좀 해볼까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회전해서 배치를 하시면 완성 형태에 훨씬 가깝게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엄지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치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관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무브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무브는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로 들어가셔도 되고, 툴 패널에 선택 도구 있죠. 상단 선택 도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무브 대화상자를 빠르게 띄울 수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값 이동하고자 하는 만큼 입력을 해주신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반복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D를 2번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를 좀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따 하나로 합쳐지기 전까지는 조금 자유롭게 배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변형을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인벨롭 디스톨트의 Make with Warp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자, 이 4개의 오브젝트에도 아크, 버티컬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을 또 해주시면 되겠네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하고요. 이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할 거고요. 넌 유니폼 상태에서 110에 100%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를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인벨롭 디스톨트 적용했던 오브젝트들은 선택을 한 다음에 익스펜드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장을 시켜 놓고요. 이제 최대한 완성 형태를 보시면서 위치 관계도 여러분이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이렇게 모양이 맞지 않을 때는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이렇게 편집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은 하나의 오브젝트로 유나이트 합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라디언트 편집할 때는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을 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라디언트는요,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 컬러 스탑 오른쪽은 이 배치 관계가 로케이션이 100%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색상 더블 클릭해서 지정해 주신 후에 여기에서는 50%로 로케이션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의 왼쪽과 오른쪽 컬러가 방향이 맞지 않죠. 이때는 이제 이 앵글을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리니어 90도로 해서 앵글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장된 부분을 만들 거예요. 자, 확장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옵셋 패스를 사용을 해보죠. 자, 선택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자, 옵셋 패스라는 것은 일정한 수치를 입력을 해서 확대된 오브젝트 바깥으로 확대, 그 다음에 안쪽으로 축소된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자, 스케일 툴과 다른 점은요, 거리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옵셋 4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 넣어 주시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레디언트 컬러 스탑이 나옵니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게 되면 색상을 이렇게 CMYK 색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빠른 상태로 전환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아래쪽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해 보면 이렇게 하단부에 해당되는 이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요. 자, 옵셋으로 확대된 복사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의 오브젝트를 만드는데요. 펜 툴을 사용해서 상단부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자, 이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앵커 포인트를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선택을 풀고, 자,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클릭하시면 선택 풀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요. 닫힌 패스로 만들겠습니다. 구별을 위해서 디폴트 컬러 넣어 줄게요. 네, 자, 그리고 하단부는요, 사각형과 겹치도록 그려주세요. 네, 사각형 그리고 타원 형태를 배치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정렬을 맞춰주죠. 선택 도구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배치 관계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할 때는 필 칼라를 넌을 클릭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합쳐 주셔야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가 합쳐집니다. 색상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고정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자, 코너 부분에 이렇게 모퉁이 위젯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퉁이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부드럽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펜 툴로 나머지 작업을 진행을 해줄게요. ESC를 눌러서 올레 모드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만들 텐데요. 여기는요, 선의 속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열린 패스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패스선을 무엇으로요?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툴을 선택하고요.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초점은 클릭하시고요. 드래그해서 곡선형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두께를 지정을 할게요. 23포인트를 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열린 패스 그릴 땐 컨트롤 누르시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패스를 종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새로운 패스를 그리시면 되겠죠. 자, 어레인지로 뒤로 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겹쳐지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고 다시 교차하도록 이곳에 곡선의 열린 패스를 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의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것을 면으로 확장을 하셔야겠죠. 네. 자,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유나이트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 관계를 맞춰 주셨고요. 이제 점선을 활용해서 이 하단부 오브젝트를 만들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둥근 사각형 모양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각형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서 이렇게 배치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선의 두께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면으로 확장을 했잖아요. 그 방법을 응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펜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는요, 패스 그릴 때 컨트롤 눌러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편집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을 클릭해서 확장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10포인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요, 대시드 라인을 체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점선, 규칙적인 점선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대시를 16을 줄 거예요. 보시면 끝부분이 둥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이 캡에 보시면 버트 캡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라운드 캡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는데요. 끝부분의 모양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시드 라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점선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얼라인이라는 게 있죠. 네, 이렇게 클릭해서 최대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여기에서 이 점선에 점선 패스를 이렇게 편집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맞지 않을 때는 나중에 네, 점을 하나 더 찍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딜리트를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점이 모자라거나 뭐 넘쳐나거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추가하고 점 삭제라는 방법도 여기서 응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이렇게 했다면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둥근 사각형이 이렇게 곡선형으로 배치되는 상태도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X자 모양의 오브젝트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죠.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이렇게 사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에서 선의 두께 조정해 주실 거고요. 캡을 조정하시면 이렇게 끝부분이 둥그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끝 단면의 모양을 응용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자, X로 만들려면 우리는 여기에서 리플렉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리플렉트 툴은 반사 대칭입니다. 반사 대칭이 사용하는데, 자,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을 축으로 해서 뒤집어 줄 때는 바로 더블 클릭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티컬 카피를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지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속해서 간격에 맞춰 복제할 때는 컨트롤 D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상단부는 만들었고요. 이제 하단부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와 하이트 수치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패스를 변형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115%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하단 패스만 확대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렉탱글 툴로 안쪽에 이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작은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 넣었고요. 색상을 지정을 해주고 스트로크의 두께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쉬프트 누른 채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도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95%로 패스를 축소를 하도록 합니다. 네, 상단부를 축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되도록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오브젝트 뭐 원을 그려가지고 빼내는 방법도 있겠으나, 자, 모퉁이에 대한 설정, 자, 세부 설정을 컨트롤 패널에서 이제 보겠다 하실 때는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도구를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컨트롤 패널에 이렇게 코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 보시면은요 이렇게 설정이 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코너가 라운드 값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버티드 라운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이 부분의 모양을 또 달리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가 없죠. 레디우스를 넣어 주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부분의 모양은 해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선이 아니고 면 색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이렇게 면의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스트로크 컬러가 아닐 때는 어때요? 필 컬러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트로크의 다양한 속성들을 활용을 해서 조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면으로 확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연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하단부에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위아래로 배치를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해서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펙트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 볼 텐데요. 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 자, 출력 형태를 잘 보시고요. 그림자가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나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세 개의 오브젝트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는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로 들어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과정보다는 오른쪽 프로퍼티스 패널에 FX를 눌러서 바로 적용을 하는 방법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프리뷰가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네.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Y 옵셋과 블러를 각각 1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에도 별도로 그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연속해서 적용하실 때는요, 이펙트에 어플라이 드랍 섀도우 맨 위에 있는 명령어 클릭해서 적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림자가 적용될 부분이 한 부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반짝거리는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정원을 그려줄 거예요. 자, 15mm의 정원을 그릴 겁니다. 자, 좀 구별이 될게 여기다 배치를 해 놓을 거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도 이제 이펙트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이펙트 활용에 앞서서 점의 개수를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 포인트 원에는 4개가 있는데요. 오브젝트에 패스 클릭해 보시면 add 앵커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세그먼트 중앙에 이렇게 점들이 다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프로퍼티스의 이펙트 FX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퍼커 앤 브로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그 꽃 모양 만들 때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으로 또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반짝하는 느낌의 오브젝트가 되죠. 자, 마이너스 90%를 입력을 해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여지는 형태와 동일하게 윤곽선을 만드는 거예요. 자, 컨트롤 Y 해보시면 여전히 원이죠. 자, 다시 컨트롤 Y. 그래서 이때는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흰색 면만 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또 나머지 두 개의 오브젝트도 또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크기 줄여줄 거예요. 자,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70%로 줄여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한번 눌러서 반복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또 70% 중간 크기에서 또 70% 크기로 또 줄어든 상태가 되겠죠.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요. 자, 이 오브젝트들의 배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이 세 개의 흰색 오브젝트와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 하단부 오브젝트 있죠? 네,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같이 선택 다 같이 해주면 되겠죠? 네, 하단부의 오브젝트들. 그래서 여기 하단부의 오브젝트들은요, 여기 이 부분을요, 그룹으로 먼저 묶어 주십시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자, 그룹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림자 효과를 적용했을 때 오브젝트 단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룹으로 설정을 했고요. 다시 한번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펙트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바로 전에 적용했던 디스톨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그림자 효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브 형태의 오브젝트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적용하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의 속성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스캐터 브러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배율은 이렇게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저희가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 전체를 정리할 거기 때문에 도큐멘트를 충분히 벗어나는 이런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 놓고요. 이제 브러쉬 적용을 해보죠. 자, 브러쉬 외부 브러쉬를 적용하실 때는요, 브러쉬 패널을 확장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펼쳐지는 메뉴에서 제시된 브러쉬 세부 경로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출력 형태 보시고 여러분이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코레이티브에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캐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별도의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 브러쉬를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적용한 브러쉬는요, 자, 확장을 해서 볼게요. 자, 사피티.스타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스캐터예요. 이렇게 흩뿌려지듯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계속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다 보면은요, 흩어지는 정도가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의 스트로크 두께가 나올 거예요. 이 두께도 제시된 두께대로 스트로크 패널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러쉬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문자 입력만 남았습니다.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인벨롭 디스톨트가 적용된 문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왼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될 텐데요. 자, 지금 작업창 보시면 패널들로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이때 팁 하나.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작업 워크스페이스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툴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에센셜스 클래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하단에 리셋이 있습니다. 리셋을 클릭해서 이렇게 패널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글자 입력을 할 텐데요.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문자 효과에서 제시된 대로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시고요. 자, 이때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문자 패널이 따로 뜹니다. 캐릭터 패널이 뜨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타임즈 뉴로만 볼드입니다. 자, 그래서 폰트는요.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철자 몇 개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형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타임즈 뉴로만 볼드니까 화살표로 내려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적용되는 거 확인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7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상도 지정이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물론 입력하신 다음에 블럭을 잡아서 세부 설정을 맞춰 주셔도 되고요. 클릭하고 나서 바로 설정을 맞추신 후에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대문자 고정일 땐 캡슬락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올스타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문자가 왜곡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인벨롭 디스톨트에서 지원되는 기본형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종종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신 기출에서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인벨롭 디스톨트의 다른 하위 메뉴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활용을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도형을 이용해 가지고 그 도형의 형태대로 변형이 되게끔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치를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별되는 컬러 넣어 볼게요. 자,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먼저 그리지 않은 이유는요. 자, 입력된 글자보다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린 오브젝트는 이렇게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글자와 이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고요. 인벨롭 디스톨트를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make with warp라는 걸 써서 일러스트 안에서 지원되는 그 변형 방법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 오브젝트, 내가 만든 오브젝트에 따라서 글자가 변형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는 글자보다 탑, 위쪽에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려져야 돼요. 물론 먼저 그렸다면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make with top 오브젝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의 형태 안에 글자가 왜곡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인벨롭 디스톨트를 사용하라고 명령어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기존의 인벨롭 디스톨트 명령에는 없다 라고 하실 때는 이 문자가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됐는지를 잘 관찰을 하시고요. 오브젝트를 위쪽에 그려서 make with top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상단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리그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진 이 부분을 제작을 해볼 텐데요. 여기는 어때요? 사각형의 중간 부분이 이렇게 리본 형태처럼 이렇게 잘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죠.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와 하이트 수치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고 지정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에도 보시면은요, 앵커 포인트는 4개입니다. 중앙을 변형하기 위해선 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Add 앵커 포인트 툴로 찍어주지 않고요. 패스에 Add 앵커 포인트로 이렇게 균일하게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앙에 있는 2개의 점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5%로 줄여주겠습니다. 네. 패스만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축소를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 ESC 누르거나 컨트롤 누르고 작업 도큐멘트 바깥쪽을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리그라는 글자 입력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이 타입 툴 선택한 후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마우스 커서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에 배치했을 때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변화가 느껴질 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점선이 있을 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설정된 값을 입력을 하시고 색상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그라는 단어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2개의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얼라인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미리 입력해 놓고 변형한 이 올스타라고 하는 문자 오브젝트도 같이 선택하고 가로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제 하나의 문자 효과만 남아 있습니다. 저장 수시하십시오. 자, 타입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자에 대한 설정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후에 자, 여기에서는 오브젝트에 Envelop Distort에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호리존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출력 형태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형태냐, 자, 라이즈 형태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밴드를 이렇게 조정을 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00%를 적용해서 문자를 변형을 했고요. 선택 도구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디자인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자, 화면 배율을 줄여 주십시오. 네.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줌아웃 됩니다. 자,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각형을 그릴 때 자, 정렬해서 그릴 거예요. 자, 이 도큐멘트의 왼쪽 상단 이 모퉁이 부분에 십자 포인터 중앙을 맞춰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려지는 사각형이 왼쪽 고정점이 여기에 정렬이 됩니다. 네. 자, 210 네, 297 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색깔은 어떤 색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A를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가 나옵니다. 또는 컨트롤 숫자 7을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최종 저장하시는데요. 이때 이제 안내선 가려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핸드 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전체 보기를 해 주십시오.
자, 이때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시험지를 보시고요. 시험지에서 작업 형태랑 최종 출력 형태랑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레이아웃이 다시 조정돼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신 후에 이제 저장을 하시되, 저장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 경로에 파일 형식 유지하고 파일 이름도 맞춰줘야지만 감독한 PC로 전송이 됩니다. 자, 최종 저장했지만 파일의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갑니다. 자, 경로 내 PC 문서 GTQ입니다. 여기 저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파일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하지만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떠요. 얘를 눌러서 덮어 씌우기를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버전 옵션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까지 풀이가 다 됐으면 일러스트레이터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시험관리 프로그램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1, 2, 3번 정답 파일 다시 한번 감독 PC로 전송을 하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손을 들어서 감독관님께 몇 번 전송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번 여쭤보시고 확인이 되시면 일러스트 종료하고 시험 종료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